아, 역시 여기도 와이파이 상태는 그렇게 밝지는 않군요. 어둡네요. 그나마 여기가 조금 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신혜고요. 자, 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앞에 있는 시네마 김포공항점이 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 야외 정원이 있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 뭐 또봇이 이 불금의 밤을 또 지켜주고, 김포공항 불금의 밤을 또 지켜주고 있고요. 좀 묘한 장소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나마, 참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자, 주말이 왔으니 주말은 주말이고요. 방금 전에 저는 방금 전에 개춘할망 이 작품을 봤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뭐 줄거리만 대략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라진 아이를 다시 되찾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차피 이 작품의 시놉시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 가지고도 영화가 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라진 아이, 그리고 뭐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 정도 시놉시스라면 좀 탄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무슨 마치 뭐 전대물처럼, 전대물 후레쉬맨처럼 뭐 우주 멀리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제 소재라던가 많은 이야기들을 또 준비해야 될 게 뻔짜죠. 그런 점에서 개춘할망 이 작품이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요. 영화가 엊그저께 개봉을 했으니까, 물론 아직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보실 테니까요. 스포일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영화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2년 전 한 아이가 사라집니다. 개춘이라고 불리우는 해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착한 손녀 혜지가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글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재인 상태에서 이 할머니 개춘은 이 사랑스러운 이 손녀딸을 돌보게 되죠. 자,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벌이던 끝에, 분명히 시놉시스에서는 애가 없어진다는데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가 하고 저도 좀 조마조마하고 봤는데, 자, 몇 분이 지나서, 러닝타임에 몇 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아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2년이 지납니다.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화면은 제주도, 이 아이가 사라진 제주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서울 어딘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한 여자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뭔가를 계속 주머니 속에 뭔가 슬그머니 집어넣고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유팩 속에 담겨진 미아신고 실종 관련 내용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자기와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PP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 관련 NGO 단체인 초록우산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할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 혜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고,
그리고 슬그머니 할머니의 이 서랍을 뒤적뒤적거리고요.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혜지는 다시 사라지고 할머니 역시 사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영화를 그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이 제주도의 그 푸른 바다, 그리고 이 돌로 만들어진 뭐 이런 돌담길도 있고, 도야지, 똥을 먹고 사는 돼지, 흑도야지도 볼 수 있고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주 좀, 재밌는 느낌, 좀, 신선한 화면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영화의 장점이나 단점이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아마 이게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고, 눈시울을 적실 만한 장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쉬운 것은 뭐 배우들의 여려는 돋보이나 이런저런 좀 아쉬움이 보이는데요. 혜지에 대해 혜지가 이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혜지의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이런 사건들, 마치 판도라의 산장처럼 이 사건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치 뭐 혜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이 악마의 손길들이 그녀를 아주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런 악마의 손길들이 한꺼번에 위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적이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적을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건가? 물론 이 상황은 이제 이 해제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사실 다 풀립니다. 그러나 너무 좀 한꺼번에 이제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그것이 이 이제 해제 비밀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반전을 또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이 영화가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참 좋은데 굳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30여 분을 쓸데없이 날려먹고 있는 게 아닌가. 러닝타임이 이 영화가 지금 제가 보니까 116분입니다. 116분, 거의 2시간짜리 영화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좀 압축해서 90여 분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았을까. 90여 분으로 압축해서 보여줘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이야기 전개도 더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아쉬운 부분, 이야기 전개 속도가 좀 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점은 이 영화 개춘할망에 어떻게 보면 5점 중에 5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 좀 한번 보죠. 쟁쟁한 배우들이 좀 출연합니다. 자, 배우들 그 면모로 보면 뭐 김고은 씨, 뭐 요즘 뭐 대세죠. 대세인 김고은 씨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여정 씨야 뭐 지금 현존하는 배우들 중에서 정말 카리스마가 지금도 장난이 아니죠. 윤여정 씨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70년대 80년대 뭐 최고의 미녀 스타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조금 이제 무리를 일으키셨던 가수 조영남 씨의 전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이제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등장한다는 아니 오히려 이제 스타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란시 CF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의 후예 나왔던 김지원 씨도 바로 이 오란시걸 출신이죠. 대표적인 또 오란시걸 하면 또 이 윤여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이제 최고의 지금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최근 이제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있죠. 이 드라마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윤여정 씨 지금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지금 이 시간쯤 방송하고 있을라나요? 끝났겠죠? 네, 디어 마이 프렌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아주 센 모습. 워낙 이 드라마가 센 언니들이 참 많이 나오는 드라마라서 그런지 이 드라마도 좀 최근 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또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게 바로 또 윤여정 씨죠. 자, 윤여정 씨 외에도 바로 김고은 씨, 두 투톱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갈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투톱이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고은 씨는 데뷔작 은교부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계속 이 필모그래피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이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였던 치즈 인 더 트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제가 이 드라마 원작 만화를 읽어보지 않았고 드라마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홍설 역할을 나름대로 잘 맡았다라는 이제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끝에 드라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내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빼고는 드라마는 그나마 좀 잘 만들었다고들 하니까요. 최근 여전히 핫한 이 배우 하면 또 김고은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투톱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작품 개춘할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악역 배우들, 우리가 흔히 좀 악역 느낌이 강한 배우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김희원 씨나 양익준 씨 두 사람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김희원 씨 아저씨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이 새끼야, 이 방탄유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거친 아주 구수한 욕을 내뱉었던 이 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였던가요? 하여튼 이 구수한 욕을 내뱉었던 이 김희원 씨.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아주 순한 남자죠. 이 김희원 씨를 아주 순한 동네 제주도의 이제 순한 이 아저씨로 또 등장을 시켜서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바로 이 배우이자 감독인 양익준 씨입니다. 아무래도 이 딱 외모를 보면 동네 건달 같은 느낌이 건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달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또 이 GV나 이런 행사들 딱 보면 아주 웃음도 화통하게 또 웃음을 짓거나 또 이렇게 유머 감각도 뛰어난 아주 재밌는 배우이자 또 감독인 분이 바로 이 양익준 씨라고 볼 수 있죠. 양익준 씨 캐릭터도 좀 악역으로 좀 많이 좀 등장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이 개춘할망에서는 이 괴짜 미술교사로 등장해서 이 해지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괴짜 선생님답게 아주 괴짜스러운 일들을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에는 또 이 박민지 씨나 그리고 유준열 씨, 어떻게 보면 이 해지를 한 명은 조금 돕는 역할일 수도 있고 절친한 친구 역할이고 한 명은 해지를 거의 좀 괴롭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또 등장을 하는데, 워낙 유준열 씨도 지금 매우 핫한 배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응팔인가요? 응팔아 1988 응팔을 찍기 전에 아마 찍은 작품이어서, 그래서 조금 응팔을 생각하면 너무 조금 이제 너무 조연급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텐데, 원래 같으면 뭐 더 편집이 됐겠죠. 만약 유준열 씨가 뜨지 않았다면, 글쎄요, 개춘할망에서 이 배역이 이 철현 역할이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나마 응팔에서 떴기 때문에 개춘할망에서도 그나마 배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덜 소비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마 편집을 해서 이렇게 유준열 씨가 아마 기사회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김희원 씨, 이제 석호의 이 부인으로 등장하는 뭐 명역의 신은정 씨도 계시고요. 자, 근데 이게 좀 의문이에요. 자, 샤이니의 멤버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민호, 우린 그냥 샤이니 멤버들이 그냥 민호라고 부르지만, 자, 원래 이름은 최민호 씨죠. 최민호 씨도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풋풋한, 아주 잘생긴 외모에 정말 혜지를 할지도 모르는, 좋아하는 그런 접근하는 남학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영화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샤이니 팬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아이돌들 사랑하고요. 또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SNS 트위터에 아이돌 옹호하는 발언 제가 많이 하는 대표적인 또 주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돌들이나 뭐 샤인이나 뭐 민호 씨에게 정말 아까운 점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참고로 들어주세요. 민호 씨의 역할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왕사 좀 어떻게 보면 이 혜지를 돕는 역할이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돕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러블러브한 장면들 이렇게 같이 또 어울릴 수도 있는데, 러블러브한 장면도 나쁘진 않을 텐데, 아이돌이고 이렇게 핫한 아이돌을 너무 잘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용하려면 좀 잘 이용을 하던가. 근데 이 잘생긴 이 친구를 너무 이용을 못했어요. 유준열 씨나 이 민호 씨, 최민호 씨, 이런 정말 핫한 배우들을, 물론 이제 이 유준열 씨는 응팔이 뜨기 전일 테고로 저는 추측이 되겠지만, 그나마 샤이니 싫어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좀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조금 이제 잘 부각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쉽지 않나. 그냥 너무 들러리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용을 하려면 확실히 이용을 하던가, 그럴 거면 차라리 과감하게 편집을 해버리던가. 편집하면 샤이니 팬들 화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배우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또 이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이 혜지를 또 돕는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풍광으로만 점수를 따먹으려고 했고, 나머지는 쏘쏘한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반의 장면들은 적절히 자르고 편집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들, 신파극들의 아쉬운 장면은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좀 넣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어떤 장면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들을 넣기 위해서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좀 늘어지는 감, 러닝타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런 것만 아니었다면 이 개춘할망은 가족 영화로서는 정말 손색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풍광 좀 아름답잖아요. 저도 제주도 몇 년 전에 저도 이렇게 놀고 먹고 그럴 때 제주도를 참 많이 갔어요. 1박 2일 동안 잠깐. 그래서 한 세 번?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제주도의 모습은 항상 갈 때마다 달라요. 그 아름다운 바다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제주 방언을 좀 못 알아먹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거야 그냥 알아서 적게 하면 되고요. 최근에 제주 방언을 살리자라는 또 운동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제주 방언을 모른다. 물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토속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이 제주 방언을 좀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 운동이 또 벌어지고도 있다고도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또 좀 재미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 개춘할망 얘기를 했으니까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제주도는 또 바다도 아름답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중섭 거리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 블로거 있다 보니까 영화 관련 그 장소들, 가령 영화 지스를 만들었던 자파리 필름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자파리란 말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들, 제가 아마 자파리란 뜻이 아마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지스를 만든 자파리 필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신현경 영화박물관이 있는 곳도 또 제주도입니다. 신현경 영화박물관 옆에는 또 코코몽 테마파크가 바로 옆에 있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영박물관에서 태권브이와 같이 기념포즈를 취하시면 좋을 테고요. 영화에는 관심 없다, 그냥 애들 따라 그냥 제주도 왔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코코몽 테마파크 가서 코코몽과 함께 기념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또 이름도 또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길거리도 많은 곳이 또 제주도입니다. 한편 또 제주도는 또 아픔이 또 담겨져 있는 곳이죠. 제주 4.3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이 제주도고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평화공원이라던가 이런 곳 같은 데 가셔서 또 묵념도 해보시고, 과연 이제 4.3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강정마을, 지금도 강정마을은 어떻게 보면 전쟁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을 해군기지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문기현 신부님은 아직도 길 위에서 미사를 지내면서 이 해군기지 운동을 반대하고 있고요. 좀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남는 곳이 또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관광 코스만 생각을 하시지만 제주 4.3 운동 관련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저도 그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해군기지가 왜 불필요한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냥 놀고 먹고 그러기에는 이 제주도란 도시는 좀 아깝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제주도를 즐겨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그 뻔한 이런 레파토리에 성산일출봉도 좋고요. 성산일출봉 저도 가봤지만 다리만 더럽게 아픕니다. 성산일출봉도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만
제주에 숨겨둔 코스 혹은 제주에 어떻게 보면 어둠, 빛과 어둠이 담긴 그런 곳을 가보셔서 같이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개천할망을 얘기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좀 그나마 좀 시원한 곳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좋네요. 아우, 어젠 그 메가박스 지금 그 화곡 쪽인가요? 거기서 영화 보고 나서 공원을 찾아가서 좀 저기 하려고 그러니까 모기는 왜 이렇게 많고 개미떼는 왜 이렇게 많고 가로등은 왜 이렇게 더 어둡던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좀 남더라고요. 그나마 여기는 좀 시원하고요. 중간에 뭐 소리를 들으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 지직거리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지직. 예. 전기 충격기. 이 세스코에서 만든 전기 충격기가 계속 모기와 날벌레들을 차단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정겨운 소리죠. 지직거리면서 이 벌레들이 죽어가는 그 이상한 쾌감. 쾌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뒤에 자꾸 또 들리면서 또 이 기포공항의 밤을 또 깊어가는 밤에 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갔고요. 또 주말 재밌게 알차게 또 보내셔야죠.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알차게 즐겁게 보낼 만한 또 방법들을 많이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실수한 거는 없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샤이니 팬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네, 샤이니 팬들 사랑하고요. 영화를 봄에 있어서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야 되는 게 또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 개천할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 제주도 가면 볼만한 것들, 즐길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참, 제주도 가시면 고기국수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물론 원조집을 찾는 게 좀 급선무겠지만 전 솔직히 오메기떡은 별로였어요. 오메기떡이 좀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이 있죠. 마녀사냥에서 그렇게 오메기떡 하길래 오메기떡을 가서 좀 먹어봤는데, 공항 그 면세점인가요? 공항 거기서 이제 파는 오메기떡, 아마 그냥 제주도 거리에서 파는 떡집에서 파는 오메기떡이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공항 앞에 있는 데는 면세점, 이제 매점 같은 데에서 오메기떡을 덥석 사왔는데, 글쎄요, 저는 오메기떡이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으니까요. 오메기떡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은 맛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날벌레와 또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이제 그나마 어제는 날벌레들이 너무 제 몸을 건들건들거려가지고 간지러운데, 여기 이제 전기 충격기가 이제 찌직찌직거리면서 저기들을 모기 날벌레들을 죽여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쓸데없는 잡설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 5월의 절반이 또 지나갔습니다. 가족영화,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했으니까 같이 한 편씩 보시는 거 좋을 테고요. 다만 애들 데리고 와서 좀 에티켓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앵그리버드 보다가 정말 앵그리버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영화 속 레드처럼 저 진짜 화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요. 부모들이 그냥 휙 애들만 데려놔 놓고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휙 사라지더군요. 그 이유는 그냥 영화 속 앵그리버드에 나오는 그 레드처럼 저는 이제 폭발 일부 직전이었고요. 좀 에티켓들, 좀 영화 볼 때 좀 에티켓 좀 지킵시다. 영화 볼 때 발 좀 올리지 마시고요. 반딧불이처럼 휴대폰 좀 만지작 좀 그만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시고 껴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좀 적당히 좀 껴안읍시다. 솔로인 저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자, 개소리 잡소리 그만하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영화 이야기 개천할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쯤 예고 미리 한번 할까요? 예고 미리 할게요. 미나미 양장점인가요? 일본 작품 중에 제가 조금 요즘은 이제 일본 영화들이 또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영화들도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일본 영화가 또 몇 편 또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뭐였더라? 잠깐 좀 볼까요? 자,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네. 미나미 양장정의 비밀. 이 작품이 또 이번에 또 개봉을 했죠. 이 해피해피 브레드를 만든 감독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해피 브레드를 만들었던 감독답게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양장점 이야기라서 어디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내일이나 모레쯤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때는 아마 낮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낮에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듯 미리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조금 많은 분 그래봤자 4분 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제가 수다 떠는 거 좀 웃기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만 주저리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를 정말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땐 또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에 대한 또 잡설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주말 재밌게 보내십시오. 아직 불금이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